자연스럽게. 어릴 때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농업을 대를 잇지 않으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할아버지 대에서 농업이라는 게 끝나게 되는 거죠, 저희 집안은.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고,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이제 게임 삼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몇 살부터 농사를 직접 짓기 시작했나요? 농사를 직접 지은 것보다도 배우기 시작한 것이 9살, 10살부터 저는 할아버지 쫓아다니며 고추도 따고 모두 심고 또 그리고 뭐 들깨도 심고 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제가 직접 도맡아 하게 된 것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 처음 200평 이제 논을 얻어서 제 힘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 어떤 종류의 농작물을 키우고 농사짓는 기분도 궁금해요. 네, 저는 작물은 많습니다. 작물은 벼, 고추, 들깨, 감자, 옥수수, 고구마, 뭐 또 마늘, 양파, 상추 등 보통 9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작물을 심고요. 주업으로 제가 생업으로 심는 작물은 벼와 한우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는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소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아버지께서 키우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닭을 키워서 염소를 사고 염소를 키워서 소를 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늘린 소와 할아버지께서 키우시던 소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다 위임을 해주셨어요. 지금 몇 마리 정도 되는데? 이제 불과 2달 전에는 25마리에서 6마리 정도 됐는데요. 3마리가 출하를 하고 현재는 22마리 정도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논농사가 현재 18,000평 정도 되고요. 밭농사가 한 5,000평에서 6,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논농사는 99% 혼자 하고요. 밭농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빌려서 하루 일상을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같이 겨울은 보통 7시에서 7시 반에 일어나서 소밥을 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농사 준비라든지 또 주변 분들을 만나뵙고 다시 5시에서 5시 반에 소밥을 주고 끝나는 게 일과고요. 논번기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소밥을 주고 보통 8시에서 9시까지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귀가를 하면은 10시, 11시 또 늦으면 12시까지도 일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사일 말고 그 평소 그냥 뭐 청년 한태웅 씨 일상 어떤지 좀뭐 어떤 일을 평소에 농사일 안 하는 시간에는 어떤 일을 보내세요? 시간을? 보통 제가 농사일을 안 한다기보다 덜 하는 계절이 12월부터 2월달까지예요. 저의 휴식기인데 그때는 소밥을 주고 나서 주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여가생활 하고 무조건 5시에는 또 들어와서 소밥을 주고. 네. 지금 학교도 다니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특성 계열 맞나요? 네, 저는 연암대학교라고 네. 이제 천안에 있는 농업대학교예요. 농업대학교 축산과를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물론 농사라는 것도 물론 생업을 하기 위해 돈을 법니다만 그 돈보다 중요한 게 제가 지은 농산물을 주변 분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농사 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연재해와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농산물이 헐값에 판매했을 때 가장 힘들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작물을 심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보통 고추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에서 어버이날에 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벼 같은 경우는 품종에 따라 틀리지만은 제가 심는 추청이라는 벼는 5월 10일 이후 그리고 5월 20일 전에 심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씨가 없는 식물들은 어떻게 키우나요?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거. 네, 감자, 네, 좋은 질문 해줬는데요.
감자는 보통 마트에서 감자가 나오죠. 근데 그게 다시 씨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씨를 하냐면 햇빛에 널어 놓으면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쪼개요. 보통 2등분에서 4등분으로 쪼개서 이제 싹이 올라온 부분을 이제 위로 해서 흙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감자가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피농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피요. 네, 피농사라는 것은 논농사에서 피는 강적이에요. 논에 피가 나면은 그 논을 잘못하면 버리게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피가 퍼지면은 벼 알이 덜 맺힐 뿐더러 벼에게 안 좋은 좋은 성분을 다 피가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피살이를 했어요. 피살이는 논에 있는 피를 뽑아내는 건데 지금 피 농사를 말씀해 주신 거는 소의 사료 작물을 위해서 피를 직접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기계 중 경운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경운기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경운기는 저도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저희 할아버지 젊으셨을 적 1960년대에 보급이 됐는데요. 소 한 마리가 하던 일을 경운기가 대신해서 보통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일을 했습니다만 현재 농사일은 경운기라는 것은 거의 트레일러, 운반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거의 대부분 농촌에서는 트랙터가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논밭을 보다 보면 마시멜로를 닮은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마시멜로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시멜로는 아까 나가서 보셨지만은 볏짚이 있고 소의 풀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나 또 뭐 호밀, 뭐 볼이라는 것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마시멜로로 곰포 사일리지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식 용어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원형 베일 사일리지라 그래요. 그거를 정식 명칭.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기계를 원형 베일러라고 합니다. 농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입니다. 모를 심어놓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이나 하루에 뭐 바쁠 때 뭐 바쁜 철에는 3-4번도 가는데 농사 지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풀밭이 될 수도 있고 가물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물이 너무 많아서 잠겨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농사는 부지런해야 돼요. 태영님만의 농사를 잘 짓는 비법이 있나요? 뭐 저도 아직 배울 점이 많습니다만은 벼농사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농가리를 일찍 시작해요. 농가리를 일찍 시작하면 안 좋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일찍 하는 이유는 벼를 피고 나면은 벼 대공이 남아요. 그거를 흙 속에 다시 환원을 해서 썩어서 거름이 되게끔 만들려고 저는 농가리를 일찍 하는 저만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농가리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가리는 아까 쟁기 보셨죠? 그 쟁기를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보통 쟁기가 4년부터 6년, 9년이 있어요. 그 6년, 9년을 뜻하는 것은 6년은 6이랑을 만들면서 가할 수가 있고요. 9년은 더 넓은 폭이 되는 거죠. 9년을 가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3년과 9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농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노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타리만 쳐도 농사를 질 수 있는데 농가리를 굳이 하는 이유는 깊게 갈면은 예를 들어 30cm가 갈리면은 뿌리가 거의 30cm 정도는 내려가요. 그래서 농가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태용미를 기부하기로 하던데 태용미는 무엇인가요? 태용미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고무렵에 만든 쌀이고요. 그 전에 중학생 때 잠깐 만들다가 이제 좀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태용미는 제 이름을 따서 한태용을 따서 한태용이 농사졌다 그래서 태용미. 그래서 저만의 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태용님이 키우시는 가축들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 가축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자식이 밥 먹는 모습 보면 배부르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소를 키울 때 걔네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태용님의 소들마다 주는 사료 종류가 다른가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볏짚이나 풀을 조사료라 그러고 옥수수나 이제 펠렛이 있는 것을 그냥 농우사료라 그래요. 저는 농우사료와 조사료를 주고 있는데 조사료 같은 경우는 볏짚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그리고 청보리를 주고 있고요. 이제 농우사료는 아까 보셨듯이 옥수수하고 펠렛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준 지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된 사료가 TMR이라고 있어요. 농무 사료와 조사료를 한 번에 이제 섞어 놓은 사료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로 치면 비빔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소와 칡소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네, 일반 소라는 것은 폭이 굉장히 많아요.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홀스타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한우를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와 칡소의 차이점은 본래 많이 아시는 토종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둘 중에서도 더욱 오래된 토종소가 칡소예요.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칡소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많이 수탈해 가서 지금은 거의 천연기념물급이지만은 울릉도에서 이제 복원을 시작해서 전국에 아직까지 복원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멀은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속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나요? 네, 송아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절반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를 팔아서 사료값도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리고 큰 소를 팔아도 송아지를 사올 때보다 이제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받는 형편인데 그렇게 받아서는 우리 농가가 지금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되나? 어릴 적 꿈이 커가면서 바뀌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사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저는 농사 외에는 관심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 외에 즐겨 하는 것은 이제 노래도 트로트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트로트 노래를 즐겨 부르고 있어요.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조금 더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유튜브도 하시고 앨범도 내셨고 네, 보통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게 유튜브도 있고 뭐 아까 앨범 말씀하셨는데 그 앨범은 제가 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받았어요. 가수 이제 박호연 형님께 이제 졸업 선물로 받았고 유튜브는 매해에 저는 영농일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늘도 기록 또 하나의 추억이 되고 예를 들어 모내기를 하면은 그 해에 어떤 날짜에 모내기를 했고 또 비료 식비량은 어떻게 들어갔으며 또 어떤 간격으로 모내기를 했을까 이런 것을 해서 영농일기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정말 처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트랙터로 소의 이제 똥이라 그러죠. 거름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작한 게 이제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트랙터를 끌면서 하는 것도 오늘이 추억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영농일기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어떤 콘텐츠를 찍나요? 저는 보통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 유튜브를 보면은 재미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농업 일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관심사에서 크게 벗어나거든요. 친구들은 대부분이 뭐 먹방이나 게임 이런 걸 보는데 저는 자연이나 동물 또 일하는 걸 아주 죄송합니다. 네. 보통 친구분들은 먹방이나 게임 등으로 많이 보시는데 저는 이제 자연이나 동물 또 농기계 끄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젊은 분들께서는 사실은 많이 안 보세요. 근데 어르신들이나 젊으셨을 때 농사를 지시다가 몸이 편찮으셔서 지금 도시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저에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이제 덕담을 많이 해주시죠. 저 할머니가 좋아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다양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저는 소작농이에요. 소작농이 뭐냐면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활동하는 이유는 이제 이 일 저 일 하면서 이제 저도 돈을 모아서 제 땅에서 농사 짓고 싶기 때문에 제 땅을 구입해서 대농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 저 일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도 하고 앨범도 내고 참 다재다능하신데 태용님은 농사할 때가 제일 좋아요? 농사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근심 걱정이 없을 때죠. 예. 농업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농업이 많이 쇠퇴한다는 것은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향후 20년, 30년 후면은 우리 농업도 다시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젊은 분들이나 또는 학교에 가셔서
농사 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학교에 가시면은 농업인을 꿈꾸시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농촌은 고령화가 돼요. 어르신들만 남게 되고 젊은 분들이 안 계시게 되는데 그 먼 훗날에는 이 농업을 책임질 분들이 거의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수입을 하겠죠. 하지만 수입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그때 되면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우리 농업인이라는 이 직업이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변호사 수입을 공개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1,273만 원? 그게 그 작년 기준이었나요? 네, 보통 이제 제가 1000평으로 해서 벼농사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평을 농사 지면은 보통 이제 벼자루라 그러거든요. 이제 보통 3백에서 3백 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한 백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1000평에서 350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임대료를 제외하고 농약값과 농기계값을 제외하면은 보통 150만 원 내외의 1년 농사 져서 수익이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10,000평 져야 1,500만 원이고 20,000평 져야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하시는 거에 좀 힘든데 수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사 짓는 이유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보통 이것은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수익은 제 농사져서의 기준이고요. 그럼에도 제가 농사 짓는 이유는 또 벼농사를 짓는 이유는 저는 또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의 먹이는 아까 보셨듯이 볏집이죠. 그 볏집을 구매하려면 또 고가예요. 그래서 저는 자가 생산을 위해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벼농사를 지을 때 가장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와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일까요? 농업의 가치는 이제 아직 먼 훗날 이야기시겠지만은 농업은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이. 제가 건강하면은 90세, 100살까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상사가 없잖아요.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CEO가 될 수 있고 제가 그 농업의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이 계속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계화가 많이 됐죠. 그 기계화는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많이 됐지만요. 그 기계화가 됨으로써 농촌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기계가 지금 고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매하려면은 정말 빚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농업이 약간 계속 발전해야 하는 이유?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농업이 네. 구체적으로 네. 농업이 계속 발전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너무 지속되고 있고요. 그게 사실상 가장 크죠. 농업의 인력이 농촌에 많이 있으면은 농업의 발전이 과연 필요할까라고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인력 부족으로 거의 대부분 ICT 기술이나 스마트팜 이러한 기술이 계속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잠시만요. 네. 지금 한국 농어촌공사 홍보대사이시고 지금은 아닙니다. 네, 예전에 네네. 그러셨구나. 네. 그럼 어쨌든 그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뭐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농업 활동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농어촌공사 홍보대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연암축산대 연암농업대학교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농업이 어떻게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에는 정말 기계화가 지금보다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무인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고도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과연 이보다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태영 농부님에게 농업이란 무엇인가요? 이제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오늘 저녁만 되더라도 우리 식탁에는 먹거리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다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뭐 해보고 싶은 일은 지금 있는 농사를 잘 치면서 기회가 된다면은 농촌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보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최근에도 농사꾼 노래 내는데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뭐 농사라는 노래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노래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말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제 친구가 네. 질문 좀 해달라고 네네. 부탁한 게 있는데 네네. 그 혹시 그 날씨에 약하고 힘이 약한 식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네, 보통 날씨 영향을 가장 받는 게 노지 재배예요. 노지 재배하고 하우스 재배가 있는데요. 하우스는 아시겠지만 비닐을 쳐서 온도와 이제 수분을 조절을 하면서 짓는 거고, 노지 재배는 자연에 의존해서 짓는 농사인데요. 이제 노지 재배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자연재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뭄, 홍수, 태풍인데 그 중에서도 벼농사가 가장 취약해요. 제가 짓는 벼농사는 비료를 조금이라도 더 주게 되면은 이제 벼가 더 크겠죠. 그러면 태풍에서 바람이 불면은 크기 때 이제 벼는 큰데 알곡이 무겁기 때문에 쓰러져요. 그러면 쓰러져서 물에 잠기면은 썩죠. 그래서 자연에 가장 취약한 작물은 또 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 정말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또 강의들을 교수님께 강의 듣고 있지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빨리 저쪽 논 뭐를 심어야 되는데, 빨리 저쪽 논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은 이렇게 힘들지만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한태영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또 질문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아까 친구가 말씀해 주셔서 도지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떤 거요? 도지야, 도지. 도지는 이제 농촌에서 땅을 얻는 것을 도지라고 하고 있고요. 흔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물을 임대받는다고 말씀드리듯이 임대를 농촌에서는 도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